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책은 저자가 365일 감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번 느끼게 한 책이었고요. 저자는 이 책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참으로 말이 길고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저널리스트이자 퍼레이드의 전직 편집장인 제니스 케플러는 새해 전야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감정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았다. 프로젝트의 매 구비마다 심리학자, 교수, 의사, 철학자의 조언을 구한 제니스는 독자들을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행으로 안내한다. 제니스는 자신의 흥미로운 경험과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혼 생활과 우정, 돈과 포부, 건강과 운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이 감사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탐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할 때 두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CEO의 감사 표현이 왜 성공 요인이 되는지 깨닫는다. 여러 전문가와 폭넓은 인터뷰를 하고 맷 데이언, 다니엘 크레이크, 제리 사인펠드 같은 유명 인사와 같은 활발한 대화를 나눈 결과 제니스는 성취감부터 자녀의 행복에 이르는 삶의 모든 측면에 작용하는 감사의 역할을 발견한다. 독자들은 인간미와 유머와 흥미로운 통찰력이 담긴 이 여정기를 읽은 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최고의 한 해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차례에 들어가며 1부 겨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결혼, 사랑, 가족. 2부 봄, 감사하면 달라지는 돈, 일, 우리가 소유한 물건. 3부 여름, 감사하면 달라지는 몸과 마음. 4부 가을, 감사하면 달라지는 순간, 극복, 베품, 화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한 해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도 잘 자고 행복감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행복하다. 좋은 생각만으로 채워갈 예쁜 일기장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삶이 그럴듯하다는 점을 나도 알고 있었다. 멋진 두 아들의 잘생긴 남편도 있고 흥미로운 직업과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나는 흔히 기쁜 일보다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버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감사는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내 깨달았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친구가 꽃을 보내오거나 오후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뭔가 좋은 일을 겪으면 기분이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한 한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이다. 감사를 느끼려면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감사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조사자들은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감사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브라이언 애킨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부 클리닉 및 연구소의 소장이다. 애킨스 박사는 뇌회로가 더 강한 교감을 만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경학적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사해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내 경도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여자로서의 나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보인 감사에 감사로 반응했다.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주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이익이 곧장 나에게 돌아온다. 온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자 시작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앤킨스 박사는 가장 좋은 관계는 늘 우중충한 날씨가 아닌 내우와 화창한 날이 번갈아 발생하는 날씨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감정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사란 종교적 개념이 아닌 인간미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불평은 이제 그만.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멈추게 되어서.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즐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긍정적인 태도가 내 기분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지독히도 추운 겨울이었다.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일상의 문제를 가능한 한 눈 감아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란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그달의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제 날씨에 대한 불평을 그만두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일상에 더 감사하기로 했다.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참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 한 남자가 한 퍼낸 눈이 내 어깨로 세차게 떨어졌다. 아, 내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차린 남자는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두툼한 모자에 큼직한 목도리를 메고 있던 터라 내가 뒤에서 오는 것을 못 본 모양이다. 좀 조심하세요.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코트에서 눈을 털어내며 말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 씩씩거리며 걷다가 이내 멈추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남자가 있는 쪽으로 다시 몇 걸음 걸어가 손을 흔들었다. 남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삽을 공중에 든 채로 말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눈 치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삽질을 했다. 남자는 처음엔 고함을 치더니 이내 고맙다고 하는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으리라. 하지만 나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집으로 돌아와 최근에 발견한 책을 꺼냈다. 명상록을 훑어보다가 그날 내게 딱 맞는 구절을 발견했다. 추위로 몸이 떨리든 너무 덥든지 간에 졸린 상태이든 잠이 확 깬 상태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장미덩불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덩불에 장미가 있다는 데에 기뻐하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왜 다이아몬드 반지는 줄어들고 추억은 늘어나는가? 감사하다, 행복해지는데 물건이 필요 없다는 점을 깨달아서 추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기쁘다. 가질수록 더 바라는 습관에서 벗어나 정말 감사하다. 나는 새 물건에 감사하고 싶었지만 살 때의 기쁨은 이미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행복할 때도 물건을 사고 무료할 때도 물건을 산다. 온라인 쇼핑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교회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있다. 코넬대 교수인 톰 길로비치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상관관계를 수년 동안 조사했다.
우리는 자동차,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우리가 사는 물건에 한동안 흥분하고 집에서 아바타를 3D로 처음 볼 때는 아주 즐거워하지만 물건 소유가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우리가 물건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왕성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다. 내 뉴런은 새로운 자극에 흥분하지만 익숙한 것에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자극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활기차게 한다. 이는 기분 좋은 감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예상 밖의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 거다. 가족과 함께 한 식사나 직접 관람한 멋진 연주회나 즐거웠던 휴가를 떠올리면 돈을 유용하게 잘 썼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자신의 포르쉐를 강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남자는 그저 애초롭게 보일 뿐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지속적인 행복이 우러나온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은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소유한 물건보다 경험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자신의 수입에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결국 시각을 좀 바꾸어 보기로 하는 것이다. 결국 시각의 문제라는 점이 여러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봉급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주변 사람들과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감사하며 일하는 즐거움. 일반적으로 포부가 큰 사람은 현재까지 이룩한 결과물에 자족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오롯이 맞추기 때문이다. 감사 심리학 전문가인 로버트 에몬스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감사라는 주제를 10년 동안 연구해온 분이다. 감사하면 현실에 안주하여 게을러지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우려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와 정반대인 현상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을 더 잘합니다. 에몬스 박사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겐 목표 의식과 성취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일만큼이나 쉽지 않다. 누구나 직업에든 배우자에게든 과도하게 복잡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하면 실망도 크고 기대를 안 하고 살아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며 자신이 한 노력에 타인이 감사를 표현하면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끈기 있게 일한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은 직장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 지속하는 동기부여제라고 해요. 감사, 사랑, 연민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달라요. 감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편두통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내가 아는 한 긍정적인 감정이 모든 세포로 침투된다고 믿는다. 감사의 감정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내 삶의 모든 좋은 부분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나는 꼭 그렇게 하리라고 의욕이 충만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미 두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내 깨달았다.
강력한 처방약을 보관해둔 약장에 손을 안 댄 지가 몇 개월이나 지났다. 내 몸의 염증 수준을 낮춘 것일까? 내 개인적 경험이 심도 깊은 의학 연구에 비길 바는 못 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나의 기분이 예전보다 정말 좋아졌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내가 가장 취약해지는 스트레스 지점을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다. 어떤 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병에 걸리지 않기도 한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무사히 지나가기도 한다. 그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감정의 분자가 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감기에 더 자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결 관계를 입증한 일은 아주 좋은 시작이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통제하는 신체의 능력에 영향을 주며 이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거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나의 편두통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처음엔 다음에 편두통이 찾아오면 감사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생각을 하며 두통을 없앨 생각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편두통은 아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하며 살면서 스트레스 수준, 호르몬, 생리 기능, 염증 수준이 상당히 변화되어 두통이 말끔히 사라진 거라는 확신이 든다. 행동을 바꾸면 더 커지는 감사. 점점 커지는 감사 속에 자연의 힘을 발견하여 행복하다. 자연 산책로를 걸으며 그곳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 자연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점을 발견하면 뿌듯하다. 매 순간을 누린다는 것. 지나간 안 좋은 일을 곱씹는 습관을 버리게 되어 감사하다. 언니와 케일과 초콜릿을 먹으면서 새로이 우정을 다짐할 때 정말 행복하다.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할 줄 아는 옛 사람들과 요즘의 사람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 이 작품은 반 고흐의 그림인데 1890년 그의 인생 말년에 이 그림을 그렸다. 벽에 걸린 그 그림을 봤을 때 내심 놀라웠다. 그 고상하고 우아한 그림이 외로운 불안이 가득 묻어나는 두 그림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굉장히 우울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반 고흐는 남동생 테오 부부가 출산한 아기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빈센트라고 지었는데 반 고흐는 우울증이 있었지만 자기 이름을 써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나는 암스테르담을 떠난 후에 계속 반 고흐를 생각했고 감사하면 정말 우울증과 절망이 약화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긍정성을 유도하는데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집에 머그잔에 이 그림이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 거기다 커피를 마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써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오늘 내가 감사할 건 뭐지 하고 한 가지라도 꼭 생각해보는 하루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